2600 이상부터는 더 세게 투자하기보다는 한 발씩 조금씩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채권이나 달러로 투자를 해서 안전자산 투자를 해서 언제 다시 주식을 사야 될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만 해도 제가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되게 부정적이셨어요. 그땐 최악이었죠. 네. 6월 말이 거의 2300 갔다 네, 2100 간다 막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2500 넘어서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는 2600, 2700, 2600 중후반대까지 갈 수는 있다 치더라도 네.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2600 넘어서면은 그때는 에이 아니야 더 그쵸.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700 보이고 2800 기대되고 하죠. 네. 근데 지금은 대중의 심리와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그걸 매매 전략에 좀 녹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건 별로 없어요. 아직은. 네,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올해 4분기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아직 이 글로벌 GDP 성장률에는 최근 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미국 걸 한번 볼게요. 네. 7월 말에 미국 GDP 성장률 전망만 하더라도 그래도 4분기는 0.7이야. 그 다음에 1% 중초반대는 유지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전망치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네. 4분기 GDP 성장률이 0.2예요. 삐끗하면 마이너스. 전년 대비로도. 그리고 그 다음에 0.8, 1.2, 1.2, 1.3. 어쩌면 내년에 1% 초반 성장도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 네, 미국이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다가 글로벌 선진국 전체적으로 1%대 초반 신흥국을 본다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3%대. 네. 이러면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도 그 영향을 미친 것이고. 네. 근데 그렇게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은 동력은 그럼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동력이 약해지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가 좀 꺾이면서 네. 밸류에이션이 싸다, 네. 저평가돼 있다. 거기다가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는 좀 양호하면서 거봐 싸잖아 네. 라는 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네네. 보는 거죠. 그런데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다운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큰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시장이 크게 추세 반전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게 나쁜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랑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뭐 4월 뭐 길게 봐도 또 5월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저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결고리를 본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물가 레벨을 높였고 중국 경기 불안을 가중시켰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전반적인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다운턴입니다. 근데 3, 4, 5, 6월 지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언더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크로 환경들이 다운턴인 거는 변한 게 없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응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뒤에는 다시금 하락 반전을 하면서 진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3년 상반기 좀 짧게 말씀드리면 1, 4분기 중에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좀 빨라지게 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 진바닥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고 한 내년 1분기 즈음에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매크로 네. 지표부터 이제 턴이 되고 네. 아니요. 주가가 매크로- 먼저 반영을 하겠죠. 주가가 먼저 반영을 예, 하고 예. 통화 정책이 변하는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올릴 거 다 올렸다. 네. 이럴 때. 네. 그때 한번 출렁출렁 하겠죠. 네. 왜냐면은 금리 올릴 거 다 올렸다라는 생각과 얼마나 경기가 안 좋길래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나? 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구간이 전 저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불안하면서도 진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다가 금리 인하를 뭐 어느 정도 가시화하는 시점부터 반등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선행돼야 될 것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연준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고. 이제 얼추 연말에 미국이 한 3.5% 정도까지 네.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게 시장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그쵸. 어느 정도나 반응을 하는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반등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그것도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걱정하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예. 그림이긴 한데 이게 22년 점도표보다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조금 높아요. 3.5 정도. 예. 근데 연방금리 선물 거래되는 선물 지수로 본다면 딱 3.4 정도예요. 더 큰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은 거의 에이 못 올려. 네. 3.8까지 못 올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4라는 숫자가 보이게 된다면 네. 아이쿠야. 금리 인하 기대감들은 굉장히 빠르게 약해질 거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속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시장의 예상과 달리 갔을 때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어려워질 거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채권 금리도 반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논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살얼음판 같은 상황은 네. 상당 기간.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코스피가 뭐 2,600선을 넘어서는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2,600 이상부터는 더 세게 투자하기보다는 한 발씩 조금씩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노브로 봤을 때는 진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코스피 2,600, 2,700 근처로 갔는데 주식 비중을 풀로 가지고 있다가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전 일단은 뭐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채권이나 달러를 투자를 해서 안전자산 투자를 해서 좀 변동성이 커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처에 대응을 하고선 앞서 말씀드렸던 CPI, FMC 실적 시즌을 확인하고 더 다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남은 현금 비중 안전자산에 투자한 것들을 언제 다시 주식을 사야 될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때 외바닥을 그냥 세게 한 번 치고 확 올라갔던 거는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막 내리면서.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돈의 힘을 전달받을 그럴 추력이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니까 계속해서 조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그거는 조금 달라요. 음.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의 흐름이고, 그 다음의 흐름은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의 흐름이요? 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는 23년 말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한 1년 이후. 네, 1년 이후 1년 반 길게 보면 2년 정도 사이클로 놓고 본다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그 어떤 가정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좀 첫 들어보고 번째로는 싶네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돈이 더 이상 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풀린 돈은. 이미 풀려 있는 돈. 지금 연준이 QT를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중에 무조건 8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8조 달러. 8조 달러. 네. 9조 달러 근처 갔다가 네. 아무리 아무리 많이 줄여도 1조 달러밖에 못 줄이거든요. 8조 달러라고 하면은 얼마나 될까라고 뭐 애매모호하실 텐데 코로나19 이전이 4조 5천억이었어요. 그거보다 2배는 많아요. 이미 풀린 돈이. 그 전에 한 10년 동안 풀었던 돈만큼을 코로나 팬데믹 때 풀었으니까. 근데 그럼 왜 지금 돈이 안 도냐? 지금은 금리 인상이다, QT다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유동성 호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여기 물꼬를 다 막은 거죠. 지금은 긴축 사이클로 인해서. 더 이상은 못 넣어줘. 네, 못 있는 거 넣어줘. 조금씩 퍼낼 거야. 항상 있고 하는데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고 QT가 멈춘다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나 금리 인하가 진짜로 단행이 되게 된다면 그 선행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지수가 레벨이 떨어져야겠죠. 네.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나오고 현실화된다면 물꼬를 열어주겠죠, 다시. 그럼 아직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들이 다시금 자산시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때 되면은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수도 있다라고 혹시 보시는.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네. 금리 인하를 많이 하지 않아도 시장 확 좋아져요. 이미 풀린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다. 아니요. 금리는 오를 거다,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금리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턴어라운드.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 환경. 네. 경기나 뭐 물가나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올해 작년 보면은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쫙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평균 2년이었어요. 네. 23년 7월. 근데 이게 최근 보면 사이클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거든요. 네. 2023년 7월보다 빠른 시점에 먼저 올 수도 있고. 바닥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클상, 경기 사이클상 네.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그냥 심플하게 올해 하반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도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굉장히 안 좋아진 그림에서 2022년 하반기 때 기저효과가 2023년 하반기 때 들어오겠죠. 그렇죠. 2024년 상반기 때 2023년 기저효과가 들어오겠죠. 네. 그럼 이 사이클상 23년 상반기까지 안 좋았다가 23년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항상 전년 대비로. 네. 그러면은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는 그림, 플러스 경기 턴어라운드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괜찮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라고 하면은 뭐 한 7월 말, 네. 또 8월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굉장히 뭐라나 빠르고 네. 어지러운 순환매. 맞아요. 거의 이제 IT 반도체만 빼놓고 순환매. 네. IT 반도체는 네. 초반에 2,400 회복할 때 쫙 한번 그때 뽑아줬죠. 한번, 네. 그리고선 거의 쉬는데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지난주까지 실적 호전주들이 또 한 번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2,300에서 2,400을 회복하는 과정에선 그냥 낙폭과대주. 네. 반도체, 인터넷,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 네. 그러다가 얘네들이 좀 반등했다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진짜 좋은 애들. 네. 쫙 땡기면서 2,500을 왔죠.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게 맞아요. 근데 기준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이 순환매를 계속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샀다 팔았다 샀다 네. 팔았다.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7월하고 8월이에요. 이게 파란색이 7월, 빨간색이 8월인데 계속 산 거는 IT 가전하고 자동차예요. 상대적으로 싸다,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 실적 호전까지 나오면서 쫙 올린 거거든요. 계속. 네. 근데 나머지 업종은 샀던 것들은 7월 달에 샀던 것들은 8월 달에 많이 팔고요. 건설도 그렇고. 그리고 7월 달에 별로 사지 않았던 업종들은 8월 달에 사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한 방향성으로 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실적보다 저평가된 업종들을 중심으로 샀다 팔았다 해요. 근데 자, 실적보다 싼 업종들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낙폭과대.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주가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괴리가 큰.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IT 하드웨어, 반도체, 가전, 미디어 교육, 화장품, 소프트웨어 이런 종권 이런 업종이 있고요. 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 괴리가 커진 게 에너지, 상사자본재 운송, 자동차, 비철, 은행, 보험, 필수소비재, 통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후자 쪽이 조금 더 실적으로는 좋아진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낙폭과대 중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은 2,400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고요. 초반에. 네. 그리고 실적 전망 상향 조정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은 2,500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어요. 이걸 주도한 게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외국인. 네.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을 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아마 제가 2,600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2,600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반도체, 화장품, 의류, 뭐 증권, 2차 전지 요런 요 4개 업종들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좀 관심 있게 좀 네. 매력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실적 시즌 끝났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보면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업종이긴 한데 주가 자체의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업종들이 한번 반등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네. 그게 통과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에너지 정책이에요. 에너지 정책. 그쵸.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 네. 쪽으로. 그래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2차 전지 소재 쪽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논란들이 컸긴 했는데 네.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수준에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7월 반등 과정에서 본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소외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미국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월 대비 변화율로 플러스 반전을 하게 된다면 좀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증권은 증시 레벨이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화장품 의류 중에서는 의류 쪽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류 쪽이.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 네 가지 업종들을 다음 순환매의 타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솔직히 순환매 장세에서 따라가면 되게 힘들어요. 따라갔다 물리죠. 네, 따라가면 물리고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업종들을 좀 길목 지키기 네.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요 많은 업종들을 네. 다 사는 게 아니라 뭐 펀드 매니저는 가능하겠죠. 네. 포트폴리오를 중립화를 시키자. 중립화. 중립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 하지 않게 네. 딱 시장 비중에 맞춰 놓자. 아, 네. 그러면은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은 오버웨이트 되고 어떤 업종은 언더웨이트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되죠. 네. 그럼 다시 중립화. 아. 다시 중립화.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아니면은 순환매 장세에서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그래도 선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오르는 거 팔고 떨어지는 거 사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 밸런스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아까도 이야기해 주신 반도체, 2차 전지, 화장품, 의류, 증권. 증권. 근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실적이 개선된다라거나 그죠? 예, 그거는 좀 아니라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요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게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요 색깔이 23년 이익 전망, 영업이익 전망이에요. 네. 이건 22년 영업이익 전망이고요. 네네네. 최근 왜 반도체가 못 올라가냐? 23년 이익 전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올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년도 안 좋을 안 좋을 거다. 거다라는 걱정이 들어오면서, 네. 근데 아직까지 23년과 이익 전망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아. 저는 요게 기술적으로 요 저항대만 넘어서게 된다면 한 번 더 직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딱 저항대 맞닿아 있는데 아마 오늘 이걸 뚫어버릴 것 같아요. 네. 돌파하게 된다면 등락은 있겠지만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IT 가전 뭐 하드웨어 보면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IT 하드웨어는 되게 좀 많잖아요. 많죠. 근데 여기에는 뭐 대표적인 게 삼성 SDI 뭐 이런 네네네. 종목들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뭉뚱그려서 뭐 2차 전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네네네네. 왔는데 네. 다행히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덕분에 네. 이 저항대를 넘어서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장품 의류는 화장품 의류로 구분된 뭐 차트가 없다 보니까 뭐 중국 소비 테마로 했는데 네. 여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인데요. 네. 실적 전망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거의 그쵸. 붙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업종은 좀 반등 여력은 좀 제한적이고, 증권도 지금은 거의 붙어 있어서 지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증권 업종이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지수 레벨업에 따른 마지막 상승을 증권 업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의 끝. 끝. 네. 아, 뭐 분명히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네. 저도 틀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기서 추세 반전이야. 2,800, 2,900, 3,000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들죠. 너무나도 위험한 요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익 전망도 전반적인 흐름이 다 이렇게 다운턴이잖아요. 네. GDP 성장률 전망도 올해 말까지 전부 다 더 레벨이 떨어지는 그림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럴 만한 동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은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 모멘텀, 이익 모멘텀, 실적 전망 하나 오르는 거 있죠. 금리. 기준금리. 네.
그것만 오르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기술적 반등에 안도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뭘 정리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